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죠.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좀 줄일 거고 임대보다는 좀 소유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청년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부모의 재산 때문에 뭔가 그 금수저 뭐 특공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적도록 하겠다라는 뭐 내용만 보면 되게 좋은 취지의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막 급등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장기 저리로 고정 대출해주겠다?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그리고 대규모로 공급할 거고 청년 위주의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딱 들으면 야 이거 엄청 좋은 정책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좀 차갑습니다. 이 과연 말처럼 될까? 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공분양을 50만 호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22년, 그러니까 지난 4년간은 실적이 14만 7천 채였다. 근데 23년부터 27년은 50만 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그래 의지가 강하구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지난 4년은 15만 채를 뭐 하기 싫어서 안 했겠어요? 이때도 공급 대책 많았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히 공공분양인데 공공분양을 3배나 늘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이 실적과 목표의 괴리감이 이 한 표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요걸 의심하는 거죠. 숫자는 알겠는데 그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 디테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역별로는 서울의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에는 36만 호, 비수도권은 14만 호를 공급할 거다. 그러니까 숫자는 참 좋은데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 2018년도부터 22년도에 5,600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600채를 했는데 나머지 5년간 10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땅이 6만 호나 되는데 근데 그냥 안 했던 것뿐이고 뭐 우리나라 국토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닐 테니까 우리는 저기 널려 있는 땅들의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주변에 땅이 더 늘어난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에 5.2만 호 등 총 7.6만 호를 인허가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4년간 뭐 얼마 안 했는데 4년간 뭐 한 10만 채 조금 더 했는데 1년에만 막 7만 호를 막 하겠다라면은 좀 와닿지 않는 건 사실이죠. 거기다가 아까 말한 요 인허가할 예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허가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이 공급이라는 단어를 일반 국민과 정부가 좀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의미는 우리는 뭔가 집이 지어져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이사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걸 공급이라고 생각하죠. 계획을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말하는 공급은 인허가입니다. 나는 허가했다. 짓는 거는 뭐 니네가 하는 거지. 근데 인허가했다고 해서 그게 다 공급으로 실제 건설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상당수가 탈락합니다. 그리고 처음 인허가는 받았지만 사업성이 뭐 틀어지면서 공급이 10년째 안 되기도 하고 인허가를 뭐 취소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는 거를 입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는 뭐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주는 수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다양한 주거 선택권도 제공하면서 공급을 하겠다고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정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뭐냐? 시세의 70%로 분양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시세 차익을 또 70%를 또 보장한다. 거기다가 이제 선택형은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겁니다. 좀 한 6년 살아보시다가 분양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머지 연장해드리고 뭐 이럽니다. 일반형은 뭐 시세 80%로 분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조건이 좋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팔면 이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득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겠다는 거잖아. 아니 시세대로 팔면 20% 더 벌 거를 우리는 안 벌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요 손해를 누군가는 충당할 텐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뭐 세금이 됐든 공기업의 대출을 받든 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죠. 결국에는 또 국민들이 십시일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눔형이 가장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요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요게 뭐 복잡해 보여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이 칠, 정부가
정부가 사무를 해서 공투를 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삽시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분이 7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하는 거고요. 근데 너한테 싸게 팔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다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팔게 되면은 정부한테 시세 차익의 30%는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대3 투자. 그러니까 너 투자할 때 7만 네 지분이니까 당연히 투자금도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이득도 같이 줄어든다. 그러면 정부랑 같이 공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랑 같이 하는데 대출도 내가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자 그럼 선택형은 뭐냐? 이거는 기존에 10년짜리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전에 뭐 판교부터 시작해서 이 공공임대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싸게 임대해서 10년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 분양 전환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막 가격이 폭등하면서 10년 동안 이자랑 월세 내고 나중에는 뭐 시세대로 사라는 말이냐 하면서 이게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지를 좀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똑같이 공공임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분양 여부는 6년 뒤에 선택하라. 그리고 나서 그때 선택을 할 때 추정 분양가, 입주 때 분양가가 예를 들어 4억이었는데 막상 6년 지났더니 8억이 되면 기존에는 8억에 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아니 나 4억에 살 수 있었는데 임대로 들어갔다가 8억 돼서 8억 다 주고 살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거주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시세 상승을 다 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6억에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도 어쨌든 시세 차익을 좀 보장해 주겠다는 거고 반대로 시세가 안 오르면 그냥 임대니까 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거죠. 선택지를 좀 더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형 15만 호는 시세의 80%.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20% 시세 차익 보장. 물론 시세의 기준과 뭐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무조건 시세보다 20% 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인 가격은 20% 정도는 싸게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어쨌든 차익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가점제로 들어가서 한 통장을 막 20년 이상 부어야 되고 그래야지 겨우 됐는데 거기에도 좀 청년들한테 좀 룸을 주겠다. 그래서 추첨제도 한 20% 늘 테니까 좀 나이가 어리거나 통장이 얼마 오래 안 된 분들도 추첨제 룰렛을 돌려가지고 물량 배분을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용 모기지를 지원을 할 건데 이 50만 호에는 어찌됐든 간에 나눔형이든 선택형이든 일반형이든 간에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고 이런 것들도 최대 대출을 막 5억 원, 뭐 4억 원, 뭐 80%씩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DSR 가장 문제가 이거죠.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근데 이것도 적용 안 하겠다. 그러니까 소득 안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요즘에 엄청 비싸잖아요. 그것도 엄청 깎아주겠다. 뭐 최하 2%다. 그리고 뭐 맥시멈 3% 이내로 해주겠다. 그럼 지금 뭐 거의 5%가 넘어가는데 최소 2% 많으면 3%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기도 40년 고정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조건이죠. 40년을 저금리로 소득도 안 보고 대출해주고 조건은 참 좋은데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은 뭐죠? 이게 가능한 건가? 자, 이게 50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출을 뭐 5억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이렇게 깎아주고 고정으로 만기를 한다면 거기다 소득까지 안 보니까 저라도 그냥 최대로 대출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대출 다 받아가지고 남는 돈 그냥 어디 은행에 넣어놔도 이득인데 그러면 50만 호를 5억을 빌려야 되니까 250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재원 마련을 좀 해야 되겠죠. 250조를 뭐 국가가 뭐 부담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걸 다 내는 건 아니죠. 이건 어쨌든 대출이니까 차근차근 갚아 나가는데 어쨌든 이자를 한 3%는 감면해 주는 거니까 단순히 3% 감면한다 그러면은 250조에 3%니까 국가가 한 7조 정도를 부담해 주겠다는 거야 이자를. 그러면 이자를 싸게 빌려주면 당연히 5억씩 빌리니까 이 수치가 뭐 과장된 것도 아니겠죠. 그럼 매년 7조씩 손실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뭐 과도한 생각일까?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나눔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대출을 지원하는데 나눔형 모델일 경우에는 한 이자 부담이 3억 7천 정도 감소할 거라고 정부가 스스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당 3억씩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50만 채인데. 그리고 이제 선택형 아까 그 10년 공공임대를 하이브리드로 6년 살고 그다음에 고민해 보세요 하는 거 있죠. 이것도 6년 정도 어쨌든 전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7%의 고정금리를 주겠다. 보증금의 80%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 돈을 이제 엄청 푸는 건데 그럼 이거는 6년간 전세만 살아도 원래 6,700 이상 내야 될 거를 뭐 1,000만 원대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니까 이자 부담만 5천만 원씩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만 살아도 최소 5천에
100%의 이자를 지원한다면 조건은 참 좋은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빠르게 공급될 거냐? 안타깝지만 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내년에는 총 50만 호 중에 7.6만 호가 인허가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계획이죠. 계획이 이제 되는 거고, 이 중에 1만 1천 호, 11,000호를 선별해서 사전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권에서 원래 좀 이렇게 후분양 얘기하고 뭐 선분양하는 거 안 좋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하니까 사전 청약을 이제 뭐 적극 권장했던 거를 현 정부도 이어가는 거예요. 당장 공급 입주가 안 되니까 사전 청약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청약의 청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가밀지구는 막 10년 이상 걸려서 사전 청약 받은 집을 기다렸다가 10년 만에 입주하고 막 그랬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마냥 입주가 빠를 거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뭐 공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는 다들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보면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 40년 고정금리를 1.9면 지금이라도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기다려봐야겠다라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입주가 아닙니다. 실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인허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5년 뒤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면 이거 청약 자격 기준은 뭐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기준이 또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게 있습니다. 이 월평균 소득, 그러니까 소득 제한은 또 있어요. 소득 제한과 자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당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은 계속된다. 자, 이 뭐 130%, 140%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연도마다 바뀝니다. 근데 뭐 대략적으로 3인 가족이면 월 한 800 정도, 4인 가족이면 뭐 월 900 정도. 그러니까 연봉이 뭐 한 9천에서 뭐 1억까지는 된다라는 건데, 사실 뭐 지금 그 분양하는 분양가들이 뭐 적은 금액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연봉이신 분들 안에서 이런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살려면 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소득에 제한이 있다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거든요. 돈이 많은 분이 집을 사는 거는 저는 그건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집을 오히려 사지 말라는 정책을 계속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너무 고소득자들은 좀 제외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민간 가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의 이제 민간 분양도 이제 청약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개선을 한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점이 많았고 추첨이 적었는데 가점을 좀 줄이고 추첨을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추첨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대신에 면적이 넓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0평 후반이나 40평대들은 원래 가점이 낮고 추첨이 많았는데 가점을 높였죠. 나이 많은 분들이 큰 평수가 필요하니까 가점을 늘려주고 작은 평수들은 청년들한테 양보하세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규제 지역 해제랑 지금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고 하니까 꽤 많은 지역들이 이 조정 대상 지역 개선이 필요 없이 그냥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비규제 지역은 어떻게 되냐? 30평대는 추첨이 60%입니다. 그리고 85가 초과하는 대형 평수는 추첨이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그러면 그냥 거의 추첨제로 바뀐다고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제 지역들도 추첨제가 어쨌든 60% 가까이 되니까요. 그럼 이 적용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뭐 조속히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뭐 빠르면 올해 안에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점을 노리고 계시던 뭐 4050 세대, 아무래도 가점이 높으시죠. 이런 분들은 지금 역차별 아니냐? 왜 갑자기 청년한테 추첨제 막 배정하고, 왜 그 작은 평수들, 나도 40대라고 해서 뭐 꼭 큰 평수만 살아야 되냐? 나도 돈이 없어서 작은 평수 사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집을 살려는 매수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냥 청약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뭐 이게 사실 뭐 조삼모사 정책이기도 하고 뭐 아랫돌 빼서 뭐 윗돌 개고 뭐 이런 거라서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죠. 전체적으로 물량 증가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래도 뭐 개인적인 의미로는 뭐 청년들이 사실은 지금은 더 급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소한 추첨제는 4050도 어쨌든 대상자는 되니까 청년 위주의 물량 배정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지금 이자까지 깎아
깎아가지고 뭐 한 사람한테 막 3억씩 이자를 지원해가지고 집을 사게 해주겠다. 대신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모르겠고 라고 말하는 이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비싼 집에 사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이상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은 어떤 시장에 대단한 영향을 줄 것이냐?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이라는 게 실제 입주가 아니고 인허가라고 그랬죠. 인허가 하면 뭐 빨라도 뭐 4년, 뭐 길면 5년, 7년, 10년 막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인허가 됐다고 무조건 다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플랜은 이렇다. 지금 정권이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는 알고 내가 이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라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공급될 거기 때문에 뭐 한 2년 뒤면 입주할 수 있으니까 나 지금부터 뭔가 청약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